할머니,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루리야, 무슨 소리니? 사람도 시들면 어디로 가는 걸까? 새벽 5시 시장 골목에 육수 끓는 냄새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금수는 평생 그래왔듯 무쇠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굵은 손마디, 허리춤에 낡은 앞치마, 그리고 70을 바라보는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워낸 억척스러움이 배어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금순의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아빠 집에 다녀온 손녀 루리가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코스모스 꽃잎을 하나씩 뜯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꽃잎이 떨어지자 루리는 고개를 푹 떨구고 말았습니다. 금수는 국자를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루리의 어깨가 눈에 띄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불과 3달 전만 해도 할머니 치마폭에 매달려 제잘거리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말수도 줄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아빠 집만 다녀오면 이랬습니다. 루리야, 할머니가 좋아하는 호떡 구워줄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금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아들 진호가 재혼한 뒤로 루리를 데려가 엄격하게 교육한다고 했지만 교육이 아이의 영혼까지 앗아가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가 루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명품 정장을 빼입은 아들의 얼굴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금순이 키운 그 다정하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갑옷을 입고 나서 진호는 달라졌습니다. 엄마, 루리 교육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 방식이 있으니까요. 진호야, 아이가 너무 말이 없어졌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애가 원래 내성적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금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루리는 내성적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밝고 제잘거리던 아이였습니다. 진호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보며 금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버티지만 싹이 튼 꽃은 작은 바람에도 꺾이는 법입니다. 루리는 지금 꺾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금순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젊은 남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금수는 잠시 망설이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너희 집에 누가 자주 드나드니? 아, 그거요? 처제 남동생이에요. 최도윤이라고. 가끔 루리 봐주러 와요. 전화를 끊고도 금순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처제 남동생? 26쯤 돼 보이는 그 청년이 매일 집에 드나든다니. 금순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혹시 루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다음 날 금수는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아들의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역시 그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최도윤은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며 누군가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금수는 담장 너머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루리야, 삼촌이 초코우유 사왔어. 오늘은 기분 좀 어때? 아이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루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초코우유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니. 그날 밤 금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루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아들 부부는 바빠서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일어나는 건 아닐까?
금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수는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상한 눈으로 금순을 쳐다봤지만 금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가락만 한 녹음기 있어요? 며칠 정도 돌아가는 거요. 요즘은 이런 거 많이 찾으시네요. 메모리 카드 용량에 따라 일주일도 가능합니다. 금수는 가장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루리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아이의 가방 안감 주머니 깊숙이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다니. 하지만 손녀를 지키는 일이라면 금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뒤에서 루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수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아, 가방에 사탕 하나 넣어주려고 그랬지. 우리 루리 아빠 집 가면 출출할까봐. 루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금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수는 루리가 학교에 간 사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금순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처음 들린 건 루리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 루리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최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금수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들린 소리에 금수는 놀랐습니다. 삼촌, 나 오늘도 선생님한테 주의받았어. 왜? 우리 루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대. 아빠가 시킨 대로 했는데 선생님은 창의성이 없다고 하셨어. 루리야, 그림은 마음대로 그리는 거야. 네가 그리고 싶은 대로. 선을 반듯하게 그릴 필요 없어. 근데 아빠는 반듯하게 그려야 한대. 조금이라도 삐뚤면 다시 그리라고 해. 금순의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림을 아들이 7살 아이의 그림에 그렇게까지 간섭한다고?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루리야, 삼촌이 노래 하나 불러줄까? 네가 좋아하는 거. 기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최도윤의 부드러운 노랫소리. 반짝반짝 작은 별이었습니다. 루리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노래. 금순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녹음기에서 루리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금수는 녹음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자신이 틀렸습니다. 도윤은 루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일하게 아이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 속에서 아빠 왔다. 도윤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루리야, 빨리 숙제 펼쳐놔. 자, 내가 가져온 거 다 집어넣을게. 부산한 소리,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 도윤이 또 왔어? 아들 진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금순이 키운 그 따뜻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매형, 루리 봐주러 잠깐 들렀어요. 내가 뭐라고 했나? 루리는 공부할 시간이야. 네가 와서 정신 흐트러뜨리지 말라고. 하지만 애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나가줘. 내 딸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해.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침묵. 금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금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들어야 했습니다. 손녀가 겪고 있는 것을. 이루리,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국어랑 수학이요. 그래, 그럼 복습해볼까? 문제집 가져와. 7살 아이에게 매일 문제집이라니.
금순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잠시 후 진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대충 풀면 어떡해? 아빠, 나 어려워서.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 다시 해봐. 처음부터. 그런데 나 배고파. 밥은 숙제 다 끝나고 먹는 거야. 규칙이잖아. 루리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순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녹음은 저녁 식사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진호의 새 부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루리야, 밥 빨리 먹어. 식탁 정리해야지. 네. 그리고 이모라고 불러. 내가 네 엄마 아니잖아.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진호의 목소리. 루리야, 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다며?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마, 내가 뭐라고 했어? 네 멋대로 하지 말고 기본부터 제대로 배우라고 했지? 그런데 나는 하늘을 빨갛게 그리고 싶었어요. 하늘은 파란색이야.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루리의 흐느끼는 소리. 금수는 녹음기를 꺼버리고 싶었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손녀가 견뎌낸 시간을 함께 견뎌야 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루리가 혼자 방에 있는 소리. 아이의 작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금수는 그만 녹음기를 놓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녹음기에서 루리의 울음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금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 눈물 한 번 쉽게 흘리지 않았던 금순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성공에 눈이 멀어 자기 딸의 마음을 차갑게 얼리는 사람으로 이튿날 새벽 금수는 국밥집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의아해했지만 금수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금수는 최도윤을 찾아갔습니다. 도윤은 작은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금순을 보자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루리 할머니시죠? 무슨 일로?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학원 안은 아담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기타와 우쿨렐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수는 도윤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오해했어.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루리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단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보려고. 하지만 내가 틀렸어. 넌 착한 아이더구나.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매영이 제 누나 남편이고 그 집안일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넌 했어. 루리를 웃게 만들었잖니.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금수는 녹음기를 꺼내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 다 들었니? 내 아들이 저렇게 됐어. 내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도윤이 녹음기를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몇 번이나 매영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루리는 아직 7살인데 왜 저렇게까지 강요하냐고. 근데 매영은 자기가 어렸을 때 더 힘들었다고, 그래서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금수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진호에게 외로움을 주지 않으려 애썼지만 아이는 늘 혼자였습니다. 학원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진호는 스스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호의 마음 어딘가가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따뜻함 대신 냉정함을, 사랑 대신 성과를 배워버린 것입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진호를 따뜻하게 키워주지 못했어. 할머니, 그게 할머니 잘못은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하지만 금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리만큼은 내가 지킬 거야. 내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도 내 손녀는 구할 거란다. 어떻게요? 금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갈 거야. 이 녹음 파일 가지고, 그리고 루리를 내가 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거야. 도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할머니, 그럼 매형은 내 아들이야. 하지만 지금 진호는 루리에게 좋은 아빠가 아니야. 내가 바로잡을 거야. 늦었지만 금수는 일어섰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평생 시장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여자의 결기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도윤아, 네가 루리한테 불러준 노래 계속 불러줄 수 있겠니? 네, 할머니. 언제든지요. 금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원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늘 부모님, 저 금순이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 손녀를 지킬 수 있도록.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았습니다. 상담원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7살 아이에게 가해지는 정서적 압박. 그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면 개입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해요. 그 전에 내가 먼저 아들을 만나야겠어요. 엄마로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상담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순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금수는 진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진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명품 와이셔츠 차림의 아들은 어머니를 보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전화하고 오시지. 들어가도 되겠니? 거실은 깨끗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액자 속 가족 사진조차 없었습니다. 진호의 새 부인은 루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수는 루리의 겁먹은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금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들어봐라. 이게 뭔데요? 금순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루리를 압박하는 말들, 차갑게 거절하는 목소리, 그리고 루리의 흐느낌.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몰래 녹음을? 무슨 짓? 네가 네 딸한테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진호야, 나는 너를 어떻게 키웠니? 엄마, 나는 가난했어. 너한테 학원 하나 보내주지 못했어. 좋은 옷 하나 사주지 못했어. 하지만 단 한 번도 너를 다그치지만 않았어. 단 한 번도 네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어.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루리가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해요. 저처럼요. 강해지는 게 아니야. 마음이 다치는 거야. 금수는 가방에서 루리가 그린 그림을 꺼냈습니다. 빨간 하늘에 검은 태양이 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이게 네가 원하는 거니? 7살 아이가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게.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루리가 예민해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 너처럼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거니? 엄마,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너는 성공했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살아. 하지만 네 딸의 웃음은 사라졌어. 그게 성공이니? 저는 루리를 위해서 아니야. 금순이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야. 네가 어렸을 때 못 가졌던 것들을 루리한테 강요하는 거야. 루리는 네가 아니야. 루리는 루리야.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금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연락할 거야. 루리는 당분간 나한테 맡겨질 거야. 뭐라고요? 그리고 너는 상담을 받아야 해. 네 안에 무언가를 돌아봐야 해. 안 그러면 루리를 영영 잃게 될 거야. 금수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루리가 문 뒤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무릎을 꿇고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루리야, 할머니가 데려갈게. 이제 괜찮아. 아이가 금순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진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루리는 금순의 집으로 왔고 진호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상담날 진호는 상담실 의자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엄격하게 교육한 것뿐이에요. 상담사는 진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진호 씨, 딸이 그린 그림을 보셨나요? 빨간 하늘에 검은 태양. 그건 아이가 색을 잘못 칠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루리가 보는 세상이에요. 루리에게 세상은 지금 무섭고 희망은 어둡게 느껴지고 있어요. 진호의 팔짱이 풀렸습니다. 루리는 아빠가 무섭다고 했어요. 실망시킬까봐, 혼날까봐 매일 긴장하고 있대요. 7살이에요. 7살 아이가요. 진호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루리가 저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본인은 어렸을 때 어땠나요? 그 질문에 진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담사는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죠. 저는 늘 혼자였어요. 외로웠겠네요. 외로웠죠. 친구들은 다 학원 가는데 저만 집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엄마한테 학원 보내달라고 말도 못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거 알았으니까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죽어라 공부했어요. 1등 해야 학비 면제받으니까요. 친구들이랑 놀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공부만 했어요. 성공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달라졌나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공했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더 많이 벌면, 더 높이 올라가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아내가, 루리 엄마가 떠났어요. 제가 집에 없다고, 루리한테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잘하려고 했어요. 루리한테 최고를 주려고.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호 씨, 루리에게 필요한 건 최고의 교육이 아니에요. 아빠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 말에 진호는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갑옷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건 상처받은 채 굳어버린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충분히 받아본 적이 없어서. 엄마는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사랑하셨죠. 근데 늘 바쁘셨어요.
저는 그 사랑을 느낄 시간이 없었어요. 진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다고 믿는 외로운 아이. 이제라도 배울 수 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루리는 아직 7살이에요. 진호 씨가 변하면 루리도 다시 웃을 수 있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뺨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43세 나이에 처음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금순의 국밥집 옆 작은 마당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루리는 처음 왔을 때보다 조금씩 말이 많아졌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웠지만 가끔 할머니 손을 잡고 웃기도 했습니다. 최도윤은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 루리에게 우쿨렐레를 가르쳤습니다. 루리는 서툴지만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틀려도 괜찮다고, 다시 하면 된다고 도윤이 말해줄 때마다 아이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작은 별 다 쳤어요. 그래, 우리 루리 대단한데? 도윤 삼촌이 잘한다고 했어요. 삼촌이 아이스크림 사준대요. 루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금수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아이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금수는 루리와 함께 마당에 꽃씨를 심었습니다. 코스모스 씨앗이었습니다. 루리가 처음 왔을 때 뜯어버렸던 그 꽃. 할머니, 이거 심으면 꽃이 피어요? 그럼 봄에 심으면 여름에 예쁜 꽃이 피지. 나도 꽃처럼 필 수 있을까요? 금수는 루리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루리는 이미 피고 있어. 할머니 눈에는 네가 제일 예쁜 꽃이야. 루리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금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진호였습니다. 금수는 긴장했지만 진호의 모습은 석 달 전과 달랐습니다. 정장 대신 편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아닌 떨림이 있었습니다. 엄마, 루리.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리는 아빠를 보자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금순이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으니까요. 진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루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당했대. 루리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는 네가 힘들 거라는 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아빠가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 루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루리야, 아빠는 지금 배우고 있어.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되는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래도 아빠한테 기회를 줄 수 있니? 루리는 한참을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금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깨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첫걸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금순이 루리와 함께 심은 코스모스가 싹을 틀었고 진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루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진호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고 루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변했습니다. 진호는 루리에게 더 이상 문제집을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산책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네를 밀어주었습니다. 루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진호는 루리에게 크레파스를 선물했습니다. 루리야, 이걸로 네가 그리고 싶은 거 그려. 하늘을 빨갛게 그려도 괜찮아. 태양을 초록색으로 그려도 괜찮아. 진짜요? 응. 그림은 마음대로 그리는 거야. 네 마음속에 있는 걸 그리는 거지. 루리는 크레파스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루리가 그린 건 노란 해가 떠 있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그리고 루리. 루리야, 이거 우리야? 응,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진호는 그림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루리야. 아빠가 이 그림 소중히 간직할게. 루리가 처음으로 아빠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진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의 웃음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금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렸던 아들의 마음에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루리는 금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아빠랑 좀 더 자주 만나도 괜찮을까요? 루리야, 무섭지 않니? 조금은 아직 무서워요. 근데 아빠가 변하고 있잖아요. 할머니가 말했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금수는 루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우리 루리가 그 믿음을 가져줘서 고마워. 할머니도 같이 있어줘요. 할머니가 있으면 안 무서워요. 그래, 할머니가 같이 있을게. 금수는 루리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금순의 국밥집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했습니다. 분홍빛, 하얀빛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췄습니다. 그 사이로 루리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8살이 된 아이는 눈부시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윤 삼촌이 왔어요. 도윤이 기타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진호가 따라왔습니다. 진호는 이제 매주 주말마다 이곳에 왔습니다. 루리는 주중에는 학교 근처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호는 더 이상 루리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노래를 준비했어. 도윤이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루리는 도윤 옆에 앉아 우쿨렐레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빠를 위한 작은 연주회였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이 흘러나왔습니다. 루리의 우쿨렐레 소리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어떤 연주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금순과 진호는 나란히 앉아 아이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금순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루리 정말 잘했어. 할머니, 나 이제 나비야도 칠 수 있어요. 루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진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루리야, 아빠도 배워볼까? 우쿨렐레. 진짜요? 우리 같이 연습해요. 루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호는 그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딸의 이 빛나는 눈빛이라는 것을. 저녁이 되었습니다. 금수는 마당에 상을 차렸습니다. 국밥집에서 파는 것과는 다른 정성이 가득 담긴 집밥이었습니다. 4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루리가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급식 이야기. 사소하고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루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진호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니? 미안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금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엄마가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루리를 돌보면서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진호야,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근데 저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금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네가 미운 적 없었어. 네가 성공해서 자랑스러웠어. 근데 네가 차가워져서 가슴이 아팠지. 이제는 달라질게요. 루리한테도 엄마한테도. 금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43과 70 나이는 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엄마와 아들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어. 늦었지만 루리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와 아빠가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나도 안아줘요. 세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코스모스 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들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붉은 빛은 고통이 아니라 따뜻한 희망의 색이었습니다. 금수는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늘 부모님, 우리 아이가 이제야 봄을 맞았습니다. 긴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늙은이에게 손녀를 지킬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루리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악몽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금수는 루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루리, 이제 마음껏 피어나렴. 할머니가 지켜줄 테니까.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었습니다. 마당의 코스모스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꽃잎을 뜯던 아이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환하게 웃으며 꽃처럼 피어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것은 하늘 부모님이 보낸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실을 드러내고 침묵 속의 고통을 세상에 알린 그 작은 도구. 금수는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빛을 보았고 사랑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으니까요. 달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할머니, 아빠, 그리고 손녀. 서로를 지탱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봄을 맞이하는 가족의 그림자였습니다. 1년 전 그 작은 녹음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 부모님이 보낸 기록자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실을 기록하고 침묵하는 고통을 증언하고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게 한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록자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기록은 루리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마당 가득 울려 퍼지는 그 맑은 웃음소리야말로 치유와 회복과 용서의 진짜 기록이었습니다. 이 채널은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리얼 인생사연 한편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 희로애락의 깊은 결을 함께 느끼고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 큰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나누는 당신의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